네,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며칠 전에 동국대가 학생부 교과 종합에 관한 가이드북하고 논술 전형에 관한 가이드북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파트 중에서 자연계열 논술 파트를 제가 읽어보고 또 기출문제도 공개를 해서 다 풀어보고 여러분들께 동국대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도움 말씀을 쭉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동국대 수리논술 문제의 중요한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가시면 동국대는 90분으로 시간이 비교적 짧아요. 한양대도 이렇죠. 시간은 비교적 짧고요. 대신 세 문제 출제되는데 소문항도 거의 없거나 올해는 특히 있었는데 그 문항들이 다 그냥 거의 한 통속으로 연결된 그런 문항들이 출제돼서 짧고 굵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대학이라는 뜻이고요. 출제 단원은요, 동국대는 미적분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하는 대학은 아닙니다. 거의 감각적으로 보면 매년 단원을 바꿔가면서 출제를 하는데 작년 2023학년도에는 확통, 기하, 미적에서 고르게 출제를 했고요. 확률은 제가 지난 걸 살펴보니까 2021학년도에는 정규분포, 작년에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출제를 했고 그 이전으로 갔더니 조건 확률도 출제를 했습니다. 거의 경년에 한 번 정도 출제하는 느낌이 있고 특히 올해 냈던 이산확률 변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게 1단계, 그리고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2단계로 이어지는, 즉 단원별로 연계가 되는, 풀이 과정이 연계가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한 것이 매우 특징적이었고요. 동국대의 확률과 통계 문제는 확률과 통계를 본격적으로 공부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기하도 출제했다고 했죠. 2차 곡선에 반사 성질을 미리 알고 있으면 접근이 용이한 이런 문제들을 출제했습니다. 기하도 한 해 걸러 한 번씩 출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출제한 단원을 보면요. 미적분에 여기는 3번의 소문항 1 이런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기하에서는 1-1번의 2차 곡선의 반사성질, 1-2는 음함수의 미분법, 1-3은 막국지각을 이용한 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미적분은 3-1번의 위치, 속도, 가속도와 등비급수, 2차 함수의 넓이와 등비급수, 3번에는 일반 입체의 부피와 등비급수 등, 동국대는요,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는 정말 매년 빼지 않고 빈출로 출제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올해 확통은 2번에서 출제했는데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 분산을 구하는 문제에다가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문제까지 결합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대 수리논술 문제를 풀어보고, 동국대는 고맙게도 논술 문제가 딱 하나예요. 동국대 약학과가 유명하잖아요. 논술로 경쟁률이. 동국대 약대도 일반 자연계열하고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본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동국대는 시험 범위가 전범위잖아요. 확통, 기하, 그리고 미적분까지 거의 매년 고정해서 출제되는 건 아니고 이 단원, 저 단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를 하는데,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랑 기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 자기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인데 과연 확률과 통계랑 기하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비정기적으로 조금씩만 시간을 내서 확통하고 기하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확통이나 기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전 지식도 없는 학생이라면 동국대 지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신으로 확통과 기하를 했어요. 이런 학생들은 매일 확통과 기하를 공부하라는 말은 아니고 격주에 한 번 정도 한 1시간 정도씩만 확통과 기하를 공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계산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수능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투자도 안 하고 동국대 논술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통계의 끝단원도 출제를 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는 벗어나서 중급 정도의 확률과 통계의 개념까지는 공부를 어찌됐든 조금씩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기하도 2차 곡선도 냈고요.
2020학년도에는 벡터의 계산 문제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하도 시간을 조금은 마련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이번에 출제한 문제나 또 동국대의 전통적인 문제는, 동국대는 제시문이 길어요. 그리고 제시문을 이해하고 나서 제시문에서 확장해서 추가적인 개념들을 서술해 보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생활을 활용하는 문제, 이번에 2차 국선에서 낸 반사성질도 사실은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활용되는,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그런 흥미로운 주제들, 특히 교과서 뒤에 생각해 볼 거리, 이런 것들은 꼭 읽어보면 동국대에 논술 준비하는데 꽤 중요할 거로 예상이 되고, 빈출되는 단원 중에서는 속도와 미분이나 거리 등에 관련된 물체의 움직임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늘 출제를 한다니까, 동국대 논술 보실 분이나 의향이 있는 분들은 이 단원은 좀 정밀하게 주변 대학의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원 현황은요, 동국대는 매년 논술 가이드북을 빨리 발표하면서 다른 대학과는 달리 친절하게 여러 가지 논술 합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실어서 올려주는데요. 응시 경쟁률은 논술 지원을 한 학생의 경쟁률인데 24대 1이에요. 실질 경쟁률은 동국대의 수능 체제를 통과한, 동국대는 수능 체제가 2개 합 5입니다. 일반 자연계열은 2개 합 5고요. 약학과는 3개 합 4인데 거기에 추가돼서요, 자연계열은 수학 또는 과학을 필수로 포함해야 되고 한국사까지 4등급 이내로 수능 체제가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경쟁률은 24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5.75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동국대는 매우 매력적인 대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서울대학 지원할 때요, 응시 경쟁률에 너무 놀라지 말고 실질 경쟁률이 수능 체제를 충족한 걸 보면은 화학과 9대1, 통계학과 9.5대1, 물리반도체 과학부 11대1, 경찰행정 자연계열은 4대1밖에 안 됩니다. 수능 이후에 보는 동국대 치고는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꽤 낮은 거예요. 정말 논술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하면 합격 확률이 생각 밖으로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약학과만 358대 1이 지원 경쟁률이고 수능 체제를 통과한 학생의 비율이 84대 1이니까 꽤 높은 거죠. 다음에 논술 평균은, 제가 동국대 논술 시험 문제를 보고 이 점수와 비교해서 봤을 때 수학은 2등급 중초반 정도 나오는 학생이어야 동국대 논술에 합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수학 평균이 85.5인데요. 최저 커트라인 점수가 79.44예요. 그런데 동국대는 논술만 보는 건 아니고 학생부가 30%, 그중에서 교과가 20%를 보니까 교과의 영향력이 조금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커트는 아니고 교과랑 결합된 것이긴 한데, 어쨌든 컷이 77, 74, 79, 78 이 정도 급이라는 건 동국대 논술 문제가 중간 정도, 중상 정도 되는 난도임에도 불구하고 컷이 이렇게 된다는 건 동국대는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이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통이나 기하도 기본 개념 이상은 어느 정도 되어야 동국대 논술을 쓸 수 있고, 다른 과목이 불균형한 학생,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나 과학이 좀 많이 약하고 수학만 유독 잘하고 확통이나 기하까지 된 학생이라면 동국대를 노려보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대략 평균은 80점대 초반, 그리고 컷은 70점대 후반에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동국대가 흥미롭게도 최종 합격자 수능 등급의 평균을 발표했는데요. 수능 최저와 상관없이 5과목의 등급의 합의 평균인데, 이거는 이걸로 선발을 하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수학과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탐구 2에서 5개의 평균이 3등급 초반대예요. 그러면 다 3등급이냐? 그건 아니죠. 수학 또는 과학을 포함해서 2개와 5가 최저니까 수학 또는 과학은 꽤 잘하면서 국어나 영어나 그리고 수능 최저에 포함이 안 되는 과목은 꽤 저조한, 이렇게 불균형한 학생들이 많이 동국대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다. 최저가 4.0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 5, 5, 2, 3, 3 뭐 이런 느낌까지도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평균이
등급 평균이 4점대의 학생이 합격을 했다는 건 꽤 정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보통은 3점대 중반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전체 평균, 등급의 평균은 직접 합격을 가르는 요소는 아닌데 대학 측에서 우리 학교는 이런 애들이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네요 라는 내용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동국대는 교과 반영 방법이요.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공부한 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상위 10과목을 반영하니까 제일 잘한 과목만 선정해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최종 합격자의 내신 평균도 발표를 했는데 수학과는 평균이 2.13으로 꽤 높죠. 근데 이거는 전체 평균을 낸 게 아니라 상위 10과목만 뽑아서 평균을 낸 거고 최저는 2.8 정도 되고요. 여기 아래로 쭉 보시면 최저가 3.5에서 뭐 4.8도 보이니까 여기 교과는 이거 자체로 합격하신 게 아니라 논술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논술과 섞어서 점수를 내니까 요것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상위 10과목을 골라냈을 때 3점대 중반 정도 되면 논술 전형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상위 10과목을 뽑았는데도 5점대가 나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여기를 보시면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97, 3등급이 9.93, 4등급이 9.9, 5등급이 9.8이니까 5등급하고 보통 합격자의 평균인 3등급하고의 차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내신이 5점대, 내가 상위 10과목을 뽑았는데도 내신이 5점대라는 학생들은 수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학생이라면 쫄지 말고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붙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동국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해보자면 확통이나 기하도 중상급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일 1시간씩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격주에 1시간 정도씩 공부를 틈틈이 시간 내서 조금 해라. 그렇게 투자는 해야지 동국대 논술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고, 동국대는 합격자들을 보니까 수학은 꽤 잘하는, 동국대 논술이 쉽지 않은데도 수학 점수가 높은 걸로 봤을 때는 수학은 꽤 잘하면서 다른 과목이 불규칙하게 낮은 이런 학생들이 응시를 하면 좋다. 그리고 지원한 경쟁률은 30대 1이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은 과에 따라서는 5대1, 8대1, 12대1 정도로 매우 최저 충족률이 낮으니까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동국대 지원을 해도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저러나 수능도 8개월 남았지만 동국대 논술도 8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논술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수학의 중상급 강좌들은 논술 준비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어요. 자, 오늘은 동국대 이렇게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